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모아둔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남편을 믿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도박 사이트 기록과 대출 메시지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리고 제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며 언젠가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에 보태겠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우리는 그저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재정 관리를 분담해 왔습니다. 남편은 주택대출과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를 담당했고 저는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저축을 맡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크게 간섭하지 않았죠. 특히 저는 제 월급 통장에 남편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남편도 그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3천만 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만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킹을 의심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모두 정상적인 출금 내역입니다. 최근 3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네요. 본인 명의의 카드로 ATM에서 인출된 거래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카드는 항상 제 지갑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남편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러 장의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합계는 무려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대출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빚을 지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휴대폰 요금 고지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내역 외에도 이상한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임 충전, 베팅 결제, 모두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곳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 모르게 빚을 지고 심지어 제 돈까지 가져다 쓰고 있었다니.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수십 개의 도박 관련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함에는 대출 권유 메시지와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에는 도박빚 해결 방법, 급전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과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명해봐. 내 돈은 어디 갔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더 큰 금액을 베팅했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됐어.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만 도박을 했지만 점점 빚이 커지면서 제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 도박에 계속 져서 결국 제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갚을게. 꼭 갚을게. 지금부터라도 도박을 끊고 정신 차릴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랑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였다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걱정,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모든 금융 상품을 점검하고 남편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고 인출 한도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앞으로의 급여는 그곳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도박 사이트와 앱을 즉시 삭제할 것. 둘째,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셋째, 남은 빚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상환 계획을 세울 것. 마지막으로 앞으로 6개월간 모든 금융 거래는 제가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신뢰는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직 경제관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나이였지만 가정의 위기는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도박 중독이라는 표현 대신 아빠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은 가정 경제가 좀 빠듯할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모두가 조금씩 절약해야 해요. 아이들의 반응은 의외로 성숙했습니다. 큰 아이는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했고 작은 아이는 학원비를 줄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듯 했지만 점차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게 되었고 중독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진 빚은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제 통장에서 가져간 3천만 원까지 합하면 총 6,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월소득을 모두 합해도 600만 원 정도였고 여기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제외하면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몇 가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첫째, 남편 명의로 된 차를 팔았습니다. 5년 된 중형차였지만 1,20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제가 가지고 있던 소액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정 부모님께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의 고금리 빚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대부업체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장기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간다면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는 여전히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부모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차가 없어져 출퇴근이 불편해졌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약이라는 이름하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도박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고 핸드폰에서도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화장실에 가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모습만 봐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은 우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부서가 축소되면서 월급이 1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빠듯한 가게 상황에서 월 60만 원의 수입 감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는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월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이미 평일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저에게 주말까지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박을 끊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야지.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을 더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등을 자발적으로 맡았고 아이들의 학습 지도도 담당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분명히 느껴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비스직을 경험하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나 불만에 응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입은 가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 단골 손님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주식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날렸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돈의 가치와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기 역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 우리 가족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상당 부분을 갚았고 남은 금액도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 치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월 1회 정도의 유지 상담만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은 아이는 오히려 학업에 더 집중하며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되돌아온 것 같았지만 내면의 신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거나 야근한다고 말할 때면 여전히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만큼이나 제 마음의 상처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제게 용서가 아닌 이해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배우자의 중독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라기보다는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배신감이나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대화도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완전히 널 믿기는 어려워. 하지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 그래서 고마워. 나도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믿지 못해. 하루하루가 싸움이야. 하지만 너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돼.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빚의 대부분을 갚았고 조금씩 저축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오히려 도박 중독 회복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재정 관리를 혼자 떠안지 않고 남편과 함께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가계부를 함께 점검하고 중요한 재정 결정은 항상 같이 상의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계속 이어갔지만 이제는 빚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저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이 생각보다 즐겁게 느껴졌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저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작은 아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의 위기를 함께 겪으며 돈의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과 절망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변화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 돈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5년간 모은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더 견고해진 가족관계,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요즘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재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소규모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안정적인 소매업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저축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남편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돈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모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 비상금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적 투명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으로 자조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가끔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정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어두운 경험도 의미 있는 역할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가족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재정 문제를 분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경험은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금융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해결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수 후에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장 실질적인 인생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던 통장이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몇 개월 더 늦게 발견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새로운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3천만 원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는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 부부의 대화 방식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재정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에어컨 사용을 좀 줄여야겠어. 그래, 그리고 다음 달에는 차 정비를 받아야 해서 30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이 있을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가 쌓여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문제가 알려지면서 일부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정들과의 새로운 유대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참여하는 도박 중독 회복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다른 가족들과의 교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집 한 채 값을 날렸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한 가정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다른 가정들에게 비슷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재정적 위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이 제 업무 능력을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경험도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향후 창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지만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주말 아침 산책을 습관화하는 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그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겪은 일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아이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아이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장학금을 찾아 지원했고 실제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자립심과 책임감은 분명 우리 가정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서서히 쌓여가는 것이라고요.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투명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면 미리 연락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도 즉시 알려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점차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얼마나 모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에 더 관심을 둡니다. 저축액의 규모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계획과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테크에 대해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특히 도박과 같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방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좋은 주식을 찾았어.
매년 34%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는 말자. 분산 투자가 중요하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위험은 피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친정 부모님께 빌린 1천만 원도 최근에 모두 상환했습니다. 부모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그 돈을 갚으면서 정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 부부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희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쁘구나. 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모두 만회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잃어버린 3천만 원을 다시 모으는 것,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창업 아이템으로는 작은 카페나 문구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경험과 남편의 영업 능력을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5년 후의 계획이고 그때까지 충분한 자금과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연다면 절대 과욕을 부리지 말자.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가자. 남편과 저는 이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정 재정 관리에 관한 소모임을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다시 저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작지만 그 의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극복해온 어려움과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때 그 충격적인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절망감,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점과 제 불안감,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남편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 부부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단단한 가족, 더 현명한 재정 관리,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때로는 불안감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겠지만 반드시 빛은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 전문적인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도 그 어둠을 경험했고 지금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